10억 정도의 뭉칫돈이 해외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건데 이제 보도 내용만 따르면 본인은 해외에 투자했던 돈이 들어왔다. 근데 정무수석실 민정수석 그 당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탁한 돈이 아니냐 이러고 이제 들여다본 건데 특검은 세탁한 돈이 그렇게 처갓집 기업으로 돈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꼼꼼하고 법을 잘 아는 분이 만약에 이게 뇌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우리 진경준 검사장 사건 때도 보시면 예. 그 자기 통장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 통장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검찰 출신들은 검찰이 같은 식구로서 나를 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 기대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럼 처갓집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보통 사람들보다 소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처럼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잡하게 돈을 빼돌리겠다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때만 해도 변호사를 하면서 다음 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변호사들은 하지 않는 약간 높은 수준의 방법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심하다가 이번에 하여튼 그 좀 10억 정도는 수입료 빼돌린 게 걸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계좌를 통해서 바깥으로 돌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자금 세탁 방식이니까 예. 그리고 또 처가명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만약 수입료 누락이면 뭐에 해당되나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도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법에 정한 그 불성실 신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세청의 이제 국세기본법 위반 그러니까 세무조사와 관련된 거죠. 뭐 그런 탈세 혐의로 말하자면 처벌받는 구속 사연 아닌가요? 액수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지만 지금 봐서는 그것만 가지고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직권남용, 않습니까? 직무유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합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할 수 있는 인상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만 다 변호사 수임료 뭐 누락 부분이 아닌가 뭐 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또 많은 상상과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 유독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사면 복권의 핵심 담당자가 민정수석 민정이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한테만 그렇게 대가성으로 뭐 여러 가지를 했겠느냐? 예. 혹시 그걸 핵심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에게는 뭔가가 없었을까 하는 이런 의심들을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태도에서 그걸 뭐 자신감 있게 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된 그 상황에서 삼성 측에서 해명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반전을 이룬 사안은 없고 그리고 오히려 특검 측의 더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게 축적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앞으로 진행 양상에서 지금 삼성에 이렇게 지금 불렀던 몇 명 이런 이제 이 경영진까지 예. 전부 다 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뉘앙스로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특검의 자신감을 읽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조 의원 부장판사가 예. 영장을 기각하면서 예. 범죄 소명이 좀 불충분하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 개로 들어갔잖아요. 뇌물죄. 예. 그 다음에 횡령, 위증. 위증. 예. 근데 뇌물죄에 대해서는 평가했죠? 그러니까 대가 관계에 관해서 예. 아직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입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돈 받은 사람도 조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박근혜 걸 또 예를 대통령을 들었고. 얘기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그 강요죄로 기소되어 있는 부분과 놓고 볼 때 과연 그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통해서 대가 관계나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었느냐라는 점을 이제 주요한 기각 사유로 들었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재소환하면서는 특검이 그간에 안종범 수석의 뭐 업무 수첩을 추가로도 확보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소환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보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하는 그 표정을 읽었는데 그걸 여유 있게 봤다고 보신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의아한데요. 예. 그런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요. 예. 최 변호사님. 예. 삼성 순환 출자 해소를 둘러싼 삼성과 특검은 주장인데
저게 이제 M&A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삼성 그 이재용 승계 과정에서 저런 공정위 삼성물산 처분 물량 뭐 500만 주 결정 이런 등등으로 삼성의 승계를 도와줬다는 예. 내용이거든요. 예, 예. 저거는 그러니까 7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7월 25일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은 7월 25일, 7월 17일 날 이미 2015년 7월 17일 날 M&A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돈이 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다. 네. 그런데 돈 주고 난 다음에 저런 일들이 쭉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일이 있기 직전에도 지금 뭐 독일에 송금한 게 있었고 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직후에 이제 저런 조치를 공정위가 했다라는 것. 예. 그다음에 삼성은 저 문제에 대해서 소위 로펌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예.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공정위는 아니다. 그건 저거는 그 순환 출자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예. 당신들이 그 SDI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공정위는 요구를 했었고. 예.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아니 그 문제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뭐 별도의 규제를 통해서 괜히 기업 활동을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했었기 때문에 예. 공정위와 삼성 사이에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돼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거 애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파는 걸로 해라. 1000만 주를 팔라고 그랬다가 네, 네. 벼랑 하나 500만 주만 팔아라. 네. 예. 그렇다면 둘 사이에 무슨 흥정을 했다기보다는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의 논리를 지금 접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서 삼성의 주장이 옳았으면은 그거를 매각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정부가. 공정위가 엄한짓 한 거죠. 그렇죠. 예. 월권을 한 게 되는 것이죠. 예. 나중에 또 삼성이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걸 반만 줄여가지고 그냥 해줘라라고 하는 지시를 고위 관계자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종의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은 또 그 정황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벌어진 상황을 쭉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고 또 그 전에 돈이 간 게 있고 또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려고 했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포착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대가성이 입증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허평론가님, 지난번에 2월 3일 날 청와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간에 이제 이른바 성동격서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여기서 여러 차례 썼는데요. 금융위하고 공정위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하고 공정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뭐 날벼락 맞듯이 압수수색 돼갖고 전체가 다 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털린 근거 속에서 보면은 공정위에 청와대가 일정하게 압력을 가해서 삼성을 도와주는 과정. 예. 지금 방금 나왔던 그, 예. 그 도표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에 이제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는 그 금융비서관이죠. 예, 금융비서관. 예, 예. 그 최상목 씨인데 예. 이분이 지금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죠. 아하. 그 이분이 이제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그렇게 이제 공정위에 뭐 이렇게 미팅을 하고 연락을 취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 압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객관적 진술을 이미 이제 특검이 받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증거, 진술을 통해서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죠. 이재용이 대가성, 삼성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자신할 수 있는 진술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기각될 때는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권과 그거의 대가성을 이야기했는데 예.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SDI에서 처분해야 될 이제 그 주식 1000만 주를 했는데 그 중에 예. 500만 주로 이렇게 줄여준 이 부분이 이제 대가성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최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M&A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후계 승계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후계 승계라고 하는 것은 M&A가 된다고 해갖고 벼랑 안에 후계 승계가 되는 게 아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확보하고 확보해서, 예. 후계 과정을 완성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후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완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언론 보도를 좀 반추해 보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삼성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무슨
외국계 펀드가 삼성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일종의 애국심에 홍보하는 뭐 이런 삼성의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무슨 그 엘리엇인가 그쪽 그 예, 예. 펀드에서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박 대통령이 일부 변명한 내용이나 또 삼성의 주장을 보면은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당시에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우리 국내 기업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식의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이면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첫째는 세금을 아끼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용 씨의 지분을 공고하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영권을 침탈당하지 않도록 어떤 지배구조를 공고해야 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그 M&A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됐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M&A 작업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또 정부 관료들이 또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게 이제 계속 개입한 흔적이 예. 나오고